1번 뉴런의 구조. 자, 이 뉴런의 구조는 자, 동영상 보고 필기하고 사진 찍고 수요일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나도 확인하는 거 귀찮거든. 근데 내가 자꾸 안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너네들을 위해서야. 왜냐면 이거를 안 보내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써왔다 하더라도 전날 대충 써. 수업하기 전날 아니면 아침에 그냥 대충 막 쓴단 말이야. 이거를 막 동영상을 보면서 여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스탑하고 막 대충 쓰고 그냥 보여주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왜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내용과 내용들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이해 안 되기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내신 틀리기도 하고 그 한 문제 틀리면 1등급이 될 게 2등급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어차피 공부할 거 제대로 그래서 좀 여유로운 어떤 그 주중에 쓰란 얘기야. 여유롭게 천천히 보면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유롭게 천천히 들으면서 쓰고 필기 잘하고 이 테스트가 아닌 부분들은 테스트를 안 보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테스트를 안 보니까 내가 더 잘 공부해놔야 내 머릿속에 단단하게 정리될 거 아니야. 이제 테스트 안 보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더 잘해놔야 된다고. 너네들 스스로가. 그래서 꼭 보내줘. 자, 그리고 두 번째 뉴런의 종류. 자, 이 뉴런의 종류도 동부필사인데 이것도 꼼꼼하게 설명 들으면서 하세요. 근데 이 2번은 동부필사긴 한데 다음 단원이 이제 근수축하고 신경계인데 근수축과 신경계랑 이어지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기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마리집의 유무에 따른 종류가 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동영상 보고 쓰다 보면. 그리고 두 번째가 기능에 따른 종류거든.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뉠 거야. 이렇게 체계를 잡고서 이제 동필사 할 건데 얘는 시험 볼 겁니다. 얘만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얘는 되게 중요해서 그래.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원도 잘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딱 스탑하고 쓰면 안 돼. 진짜 설명이 더 중요해. 왜 이런지 설명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어. 알겠죠? 잘 듣고 동필사 잘 해와라. 세 번째 전도 용어. 전도 용어가 아마 5가지가 있을 거야. 역치, 실무율, 촉진, 확산, 능동성, 막전이가 있을 텐데 얘도 동필사. 자, 근데 마지막 막전이는 내가 써줄게. 막전이는 이따가 문제풀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막전이. 자, 막전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막에 걸려있는 전위값인데 막전이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막의 외부와 내부의 전위차입니다. 전위 차이를 바로 막전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막전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 자, 왜냐면 이 전위라고 하는 게 전기의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이야. 전기의 위치 에너지. 우리 물리 통과에서 나오나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한 거 배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잖아. 근데 얘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 값이야. 그래서 이 물리량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물리 2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 전위 값이 정확하게 뭔지 구하는 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위가 대충 어떤 물리량인지는 감만 좀 잡고 있으면 돼. 그럼 이 전위라고 하는 건 전기의 위치 에너지니까 얘는
전기를 띠는 정도겠죠. 전기를 띠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를 띠는 정도니까 전기를 띠는 입자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그치? 전기를 띠는 입자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자, 전기를 띠는 입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극을 띠는 양이온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음이온이 있다고. 자, 그래서 전기를 띠는 입자인 양이온과 음이온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전위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전위가 막전위는 뭐냐면 막을 사이에 두고 외부와 내부 사이의 전위의 차이 값을 바로 막전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이 막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흥분이 이동되는, 신호가 이동되는 거를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게 막전이라서, 처음에 이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이동되는 걸 연구한 사람이 오징어의 신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 오징어 신경 연구라고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생명과학 그 역사 같은 게 보면 잘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중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 누워 있으면 옆에 이렇게 화면 같은데 띵 이런 거 본 적 있니? 그게 심장에 있는 심전도라 그래. 심장에 흐르는 그런 전기값을 측정한 거야. 그래서 띵 할 때마다 수축한 거야. 띵 할 때마다 이게 흥분이 오면서 수축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이거를 밝힌 사람이 오징어 연구를 통해서 밝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 뉴런에서의 이 막전위의 변화값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는지 그걸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띵 올라가는 그런 수치값이 바로 막전위 값인데. 자, 그러면 뉴런 내부에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데, 신호가 이동되는 그런 과정이 안쪽으로 신호가 이동하겠니? 바깥쪽으로 신호가 이동하겠니? 다시 다른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죠. 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신호를 전달받지 않으면 수축과 이완을 하지 않아. 자, 그러면 내가 팔을 굽혔지? 그러면 이 근육이 지 혼자 굽힌 거야? 아니면 명령을 받은 거야? 명령을 받은 거야.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거냐면 되뇌 명령을 받은 거야. 그 명령을 주는 그런 차기가 뭐냐면 바로 신경이야. 그 신경의 기본 단위가 뉴런인 거고. 알겠죠? 그러면 뉴런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돼가지고 전달받으면 수축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이동되는 그런 과정이 안쪽으로 신호가 이동하겠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안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바깥쪽으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안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뭐 전화선도 마찬가지. 전화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전화선 안쪽으로 전파가 이동하겠죠? 이해되지?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 전위값이 중요해? 바깥쪽에 있는 전위값이 중요해? 안쪽 값이 중요하겠지. 안쪽에 전기가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전위값이 변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의 외부와 내부의 전위차가 막전위가 맞지만 더 중요한 값은 안쪽 값이라서 외부를 기준으로 한 내부의 전위값을 구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막전위 값이다. 그러니까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 값을 측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막전위 값이고. 자, 근데 이 전위차가 전기 어떤 그 차이가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맞는데, 자,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음이온들은 분자량이 커요. 분자량이 크다. 양이온은 분자량이 작아요. 그래서 이 분자량이 큰 이 음이온은 안쪽에 존재하는데 바깥쪽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음이온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하지만 양이온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고 유출량이 되게 심해요. 자,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의 차이가 발생되는 그 원인은 양이온 때문이야, 음이온 때문이야? 양이온에 의해서 변하겠죠. 음이온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출입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외부를 기준으로 한 내부의 이 전위값은 바로 양이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를 기준으로 한
내부의 상대적인 양이온 수로 계산합니다. 상대적인 양윤의 수로 계산한다. 자, 그래서 아직도 감이 좀 안 잡힐 텐데, 예를 들면 외부에서 내부로 양이온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다고요. 자, 그러면 이 외부의 양윤의 숫자는 어떻게 돼? 외부의 양윤의 숫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줄어들고, 내부의 양윤의 숫자는 많아지겠죠. 맞죠? 그러면 외부를 기준으로 내부를 바라보면 양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막전이는 상승해요. 막전이가 상승한다. 됐죠? 그럼 반대로 양이온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나갔어.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돼 버리면, 자, 그러면 외부의 양이온은 증가되고 내부의 양이온의 숫자가 줄죠. 그러면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막전이는 감소한다고요. 자,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좀 헷갈리잖아. 헷갈리는데 내부 값만 보면 된다. 내부 값만 보면 더 편하다. 내부의 양이온이 증가되면 막전이는 상승, 내부의 양이온이 감소되면 막전이는 하강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배우는 앞으로 배우는 막전이들은 내부의 양이온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알겠죠? 내부의 양이온이 많아지면 막전이는 상승, 내부의 양이온이 적어지면 막전이는 하강한다. 자, 이런 막전이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도 과정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전도 과정. 네 번째. 전도 과정. 자, 근데 전도가 뭐냐면, 전도를 좀 미리 좀 하자. 전도하고 전달을 좀 구분해 줄게. 전도는 뭔지, 전달은 뭔지. 자, 전도는 한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입니다. 한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이다. 자, 자꾸 흥분 하는데, 자, 흥분이 뭐냐면, 이 흥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알았지? 한 뉴런 내의 신호의 이동이다. 자, 그럼 전달은 뭐냐면 뉴런을 벗어나는 흥분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을 벗어나는 흥분의 이동. 그래서 한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배울 거라고. 그래서 이 전도되는 과정은 크게 분국, 탈분국, 재분국 과정으로 나뉘는데, 이 분국과 탈분국과 재분국을 각각 자세하게 살펴볼 거야. 그래서 뒷장 보면 탈분국, 재분국이 나눠져 있을 거야. 그래서 분국, 탈분국, 재분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고. 자, 근데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서 이 전도 과정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 이런 과정이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위의 변화 과정입니다. 막전위의 변화 과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해하기도 하냐면, 뉴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자극이 줬어요.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여기는 분국, 다음 지점이 탈분국, 그 다음이 재분국, 이렇게 이해하는 애들이 있다고. 내가 과정이 분국, 탈분국, 재분국이라고 하니까 분국, 탈분국, 재분국, 이거 맞죠?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 지점이 아니라 같은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막전의 변화야. 자, 그러니까 분국, 탈분국, 재분국은 이렇게 옆으로 분국, 탈분국, 재분국이 아니라 이 자극을 받은 지점 있죠? 이 지점이 원래는 분국이었다가
자극을 받으면 탈북으로 바뀌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제붕구로 바뀌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 지점이 분국, 탈분국, 제붕구로 바뀌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 자극이 이제 옆으로 이제 이동되는 현상을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옆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조금 지난다면, 원래 여기는 분국이었어. 자극이 없을 때는 분국이기 때문에, 얘가 탈분국 될 때도 그 옆에는 여전히 이제 분국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탈북이었던 건 제목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분국이었던 게 탈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서 옆으로 탈북이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T1초라면 이게 T2초, 이게 T3초.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의 여러 시간에 따른 막전에 변화되는 정도를 분국, 탈분국, 제분국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이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쌤 누구야? 썼는데 다음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이해하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자, 그래서 분국에 대해서 살펴보자. 분국. 자, 이 각각의 분국, 탈분국, 제분국을 정의, 과정, 그래프, 그 다음에 특징,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정의는 옆에다가. 자, 분국의 정의는 자극의 세기가 0일 때, 자극의 세기가 0일 때 극이 나뉘는 현상입니다. 자, 말 그대로 분극이니까요. 나눌 분자 해가지고 극이 나뉘는 현상이다. 자, 어떻게 극이 나뉘냐면 외부와 내부의 극이 바뀝니다. 자, 외부는 플러스 막전이로, 내부는 마이너스 막전이로 극이 분리가 되는 구간을 바로 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구간이 언제 나타나냐면 자극의 세기가 0일 때 나타나요. 자극의 세기가 0일 때. 자, 이때 형성되는 이 내부의 마이너스 값을 자극의 세기가 0이니까 맞추시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 형성되는 값이 마이너스 70mV인데, 자, 이 마이너스 70mV를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위값이다. 그래서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일어나는 과정.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 혹시 나트륨 이온, 펌프라고 들어봤니? 뭐야? 직접 능동 수동. 맞아요. 막에 있는 단백질 중에 확산을 시켜주는 단백질이 있고 능동성을 시켜주는 단백질이 있어. 확산을 시켜주는 단백질을 통로라고 하고, 그리고 능동성을 시켜주는 단백질을 펌프라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물기 퍼는 펌프가 아니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펌프는 능동성을 시켜주는 단백질인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3개의 나트륨은 유출을 시켜주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낸다고요. 그리고 2개의 칼륨은 유입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상관없이 둘 다 전하량은 어때요? 전하량은 플러스 1가로 같죠? 그러면 개수만 따지면 되지. 3개가 나가고 2개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부의 양면의 숫자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내부가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부의 막전이가 마이너스가 형성된다. 내부의 막전이가 마이너스가 형성되게 한다. 자, 그때 이 마이너스가 바로 마이너스 70을 형성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 막전이 그래프. 자, 막전이 그래프는 X축 값은 시간이고요. 자, 근데 이 시간이 되게 빨리 일어나. 되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1000분의 1초로 밀리세컨 단위를 이용합니다. 초가 아니라 1000분의 1초. 알겠죠? 밀리세컨 이렇게 읽어야 돼. ms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리고 Y축 값은 막전이.
자, 막전이의 단위는 전압이라서 볼트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양이 너무 적어서 1000분의 1볼트 밀리볼트를 사용합니다. 밀리볼트. 그래서 이 분국 상태일 때는 마이너스 70인 휴지막 전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분국 상태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삐 되잖아요. 마이너스 70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더 이상 작동 안 하면 삐 한다고요. 작동 안 할 때. 막전이가 70을 유지한다고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삐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펌프는 작동하고 있지만 이게 신호가 전달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근육이 심장이 수축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수축할 때는 이게 올라가거든요. 자, 근데 이상한 게 우주에 있는 만물의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되고 싶어 하냐면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 확산이라고 하죠. 그냥 확산인데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0을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쪽에 양이온이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지. 그러면 적으면 원래는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양이온이 이동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이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0이 돼야 될 거라고요. 근데 0이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건 농도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농도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건 확산에 의해서다, 아니면 능동성에 의해서다. 그렇지. 에너지를 쓰면서 계속 퍼내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즉 농도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이 펌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능동성이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 능동성 때문 또는 펌프 때문이다. 알겠죠?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다. 알겠죠? 자, 근데 또 다 좀 깊게 한번 생각해봐. 이 펌프에 의해서는 3개가 나가고 2개가 들어오지. 그러면 3개 빼고 2개 들어와. 3개 빼고 2개 들어와. 3개 빼고 2개 들어와. 그러면 안쪽에 양유는 계속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줄어들지.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내려가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 유지하고 있는 건 펌프만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부는 확산되고 있고 일부는 퍼내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양이 일정해지는 순간이 바로 마이너스 70으로 유지가 된 거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이 단계가 바로 분국인데 중요한 거 나옵니다. 4번째 특징. 이 특징에다가 별표 치고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잘 필기하고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4번째 특징. 이 분국 때 형성되는 과정의 가장 주요 원인은 바로 펌프인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 자, 근데 이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되는 이런 나트륨 칼륨 펌프가 분국 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작동합니다. 항상 작동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작동합니다. 자, 근데 이 펌프는 아까 확산을 시켜준다, 능동성을 시켜준다? 능동성을 시켜주는데 능동성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뺐죠. 그럼 나트륨은 어디가 고농도? 저에서 고농도로 이동시켜주니까. 나트륨 어디가 고농도? 다시 능동성이라고 하는 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켜준다고. 근데 나트륨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뺐다고. 그럼 나트륨은 어디가 고농도? 바깥쪽에 고농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자, 근데 이런 펌프가 항상 작동하잖아. 항상 작동하면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어디가 고농도여야 돼? 바깥쪽에 고농도여야 돼요. 외부가 내부보다 항상 고농도. 이게 항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항상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 죽으면 돼. 뉴런 세포가 죽으면 돼요. 죽은 뉴런 세포는 절대 능동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농도가 같아져요. 알겠죠? 농도가 같아진다고요.
외부하고 내부 사이가 같아져 버린다고. 자, 그러면 칼륨의 농도는 어디가 고농도? 이제 이해됐지? 칼륨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유입을 시켜주니까 바깥쪽의 저농도, 안쪽의 고농도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 항상 내부가 고농도다. 자, 그러면 말로 할게. 이제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야. 펌프는 그러면 이제 펌프에 의해서는 양윤의 숫자가 변할 수가 없어. 이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바깥쪽과 안쪽의 양윤의 숫자가 변하려면 펌프 말고 확산을 시켜주는 통로에 의해서만 바뀔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렸어. 그럼 나트륨은 어디로 이동해? 통로는 확산시켜주는 단백질이야. 그렇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안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밖에 안 되겠죠. 나갈 수가 없겠지. 안쪽에 전온도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칼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칼륨은 나갈 수밖에 없겠지. 맞지? 자, 그럼 마이너스 70에서 막전이가 상승하려면 열려야 되는 통로가 뭐예요? 막전이가 상승하려면 내부의 양이온이 많아져야 되니까. 많아지려면 열려야 되는 게 나트륨 통로야, 칼륨 통로야?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탈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탈분국이라고 하는 건 막전이가 상승하는 단계. 막전이가 변하는 단계. 분국 말고. 그러니까 우리 띵 하잖아요. 막 신전도 띵 올라가잖아. 이 올라가는 게 바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나트륨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면서. 그러면 외부의 나트륨의 농도가 항상 고농도가 형성돼야지만 전도가 잘 일어나는 거지. 나트륨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트륨을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 전도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트륨이 필요해. 그래서 나트륨이 있는 음식이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연수가 나트륨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대뇌한테 주는 거야. 나트륨 들어있으니까 맛있지. 많이 먹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없는 건 싱겁단 말이지. 맛이 없지. 그러니까 소금을 좀 쳐서 먹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거라고. 대뇌는 연수가 주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걸 바로 기분의 형태로. 맛있으니까 기분 좋아져.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대뇌는 할 수 있는 게 이 근육밖에 못 움직여요. 대뇌가 할 수 있는 건 근육밖에 못 움직인다고요.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어떤 그 행동의 결정은 연수와 간내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 뿐이야. 알겠죠? 아닌데요. 저는요, 추운 겨울에도 옷 벗고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대뇌의 의지야. 하지만 연수하고 간내는 야, 너 옷 입어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막 몸을 막 바들바들 떨게 한다고요, 이제. 이래도 버틸 거야? 막 이러면서 떨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의지로 이제 할 수는 있겠지. 자, 그래서 탈분국은 두 번째. 다음 주 넘어가서 탈분국. 자, 탈분국의 정의. 탈분국이란 분국을 벗어나는 현상. 분국을 벗어나는 현상. 자, 조금 벗어나든 많이 벗어나든 분국을 벗어나면 탈분국입니다. 자, 근데 이때 분국 때 형성되는 막전이를 뭐라고 한다고? 휴지막 전이 또는 휴지 전이, 즉 마이너스 70mV였죠? 즉 70mV를 벗어나는 현상을 탈분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탈분국이 일어나냐면, 그렇지, 과정. 나트륨 통로의 투과성이 증가된다. 나트륨 통로. 나트륨 통로의 투과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나트륨은 항상 바깥쪽에 고농도기 때문에 확산을 시켜주는 통로에 의해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과성이 증가되면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이 많아지겠네요. 자, 유입량이 증가된다. 그럼 유입량이 많아지면 안쪽에 양이온이 많아지니까 막전이가 상승하겠다. 막전이가 상승하는 단계를 바로 탈분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 이 그래프는 좀 잘 그려줘. 이 탈북에 관련된 용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잘 그려줘라. 마이너스 70mV 일정하게 유지. 이건 붕괴 상태. 자, 그리고 마이너스 50mV까지 이제 나트륨 토너가 열리면서 증가되긴 증가되는데 마이너스 50mV까지는 서서히 증가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30까지 플러스 30mV까지는 급격히 상승해요. 급격히 상승한다. 자,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나트륨 통로의 양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때 열리는 통로와 이때 열리는 통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70에서 50까지 올려주기 위한 나트륨 통로는 바로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라고 하고요.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 자, 그리고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30까지 급격히 상승시켜주는 이 나트륨 통로를 잘못 썼어 이거.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고 마이너스 50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30까지 올려주는 나트륨 통로를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라고 합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다. 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 차이점이 뭐냐면 친구들 예를 들어볼게. 어떤 친구는 옆구리 찌르는 건 괜찮아. 옆구리 이렇게 찌르는 건 괜찮아. 근데 머리 때리는 건 싫어해. 그러면 옆구리는 막 찔러도 되겠지. 근데 머리 때리는 순간 얘가 화내지. 뚜껑이 막 열리지. 야, 왜 때려? 그러면 화낼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친구는 옆구리 찌르는 거 괜찮고 머리 때리는 거 괜찮아. 엄마 욕하는 거 싫어해.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정도가 다 다르죠. 이유가 다 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 통로가 이 뚜껑이 열리는 이유가 다른 거야. 얘는 자극에 의해서만 열리고 자극에 의존적으로 열리는 거고 얘는 전위에 의존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 전위 의존성 통로는 언제만 열리냐면 마이너스 50일 때만 열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얘가 절대 안 열리겠지. 그래서 이 자극 의존성 통로에 의해서 일부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50에 도달하면 그땐 얘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역할이 뭐야? 마이너스 50에 도달시키는 게 목표인 거야, 얘는. 근데 얘는 왜 서서히 증가되고 얘는 확 증가될까요? 나트륨 통로의 양이 적어서. 알겠죠? 얘는 양이 적어요. 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자극 의존성 통로는 뭐냐면 얘는 역치 미만의 자극이든 역치 이상의 자극이든 무조건 열려. 알겠죠? 그래서 자극 의존적인 나트륨 통로라고 얘기해. 알겠죠? 자극 의존성이라는 얘기는 역치 미만일 때도 열리고 역치 이상일 때도 열려. 하지만 열리는 양이 조금 차이가 나. 역치 이상일 때는 다 열려. 얘가. 근데 역치 미만일 때는 조금 덜 열려. 그래서 마이너스 50까지는 못 올라가.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려. 어찌됐든 했든 마이너스 플러스 3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플러스 30까지 올라간 이 막전위의 변화량을 뭐라고 하냐면 이 막전위의 변화량을 활동전위라고 합니다. 활동전위. 우리 심전도 할 때 일정하다가 띵 올라갔죠? 이 올라간 높이를 바로 활동전위라고 한다고. 활동전위의 크기는 약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70부터 플러스 30까지 약 100 정도 되겠죠. 약 100mV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50mV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휴지막전위처럼 얘는 별명이 뭐냐면 역치를 알려주는 전위값이다. 그래서 역치전위라고 합니다. 역치전위. 자, 그래서 특징에다가는 역치 미만일 때와 역치 이상일 때를 좀 구분해 줄게. 역치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다른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역치 미만의 자극이 오면 이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 역치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50 직전에까지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역치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거든. 자, 그러면 역치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도 마이너스 70은 벗어나니 안 벗어나니? 벗어났죠. 그러니까 탈분국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알겠죠? 마이너스 70은 벗어났으니까. 하지만 많이 벗어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벗어났으니까. 그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도 탈북이잖아요. 거리 가까운데. 그지? 북한에서 미국 가야지만 탈북 아니잖아요. 그지? 역치 전위는 안 나타나요. 마이너스 50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역치 전위에 도달하지 못하면 누가 열리지 않아?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톤너가 안 열려. 그러니까 쭉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활동 전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 활동 전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옆으로 전도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국준 지점만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 옆에 공간으로, 이 옆에 지점으로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뉴런을 벗어나는 것도 전달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전달이 안 일어나니까 뇌에 도착해요, 안 돼요? 뇌에 도착 안 하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알겠죠? 이 모기가 내 팔에 딱 앉았는데 이게 나한테 준 자극이 역치 미만이야. 그럼 나는 모르는 거지. 신나게 먹고 있겠죠, 이제. 알겠죠? 나중에 이제 탁 잡았더니 이제 피가 이제 엄청 나는 거지. 여러 번 먹힌 거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역치 미만의 자극일 때야.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역치 이상일 때는 빨간색. 역치 이상일 때는 탈분국 당연히 일어나고요. 역치 전위가 발생해요. 마이너스 50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전위 의존성 통로가 열리면서 쭉 올라가서 활동전이 발생하고 전도와 전달 모두 일어나서 반응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 내 지금 말이 들리잖아요. 내가 너네한테 준 이 음파 자극의 크기가 역치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귀로 들리는 거라고요. 내가 역치 미만으로 자극 주면 안 들릴걸? 안 들리지? 역치 미만의 자극 주면 안 들린다고요.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탈분국. 세 번째. 재분국. 자, 재분국의 정의는 다시 분국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됐자. 다시 분국을 회복하는 과정. 자, 그럼 쫙 높아진 상태에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지. 떨어지는 과정이 바로 재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과정. 그럼 막전이가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열려야 돼요? 칼륨 통로가 열려야 되겠지, 그치? 칼륨 통로가 열려야지만 칼륨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트륨 통로의 투과성은 내려가고, 나트륨 통로의 투과성은 내려가서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은 감소하고, 칼륨 통로의 투과성은 높아집니다. 투과성은 높아지니까 칼륨의 유출량이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유입량은 줄어들지만 유출량은 많아지면서 막전이가 감소하는 단계를 재분기라고 한다. 막전이가 감소하는 단계다. 그래프 시간 밀리세컨 막전이 밀리볼트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일정 증가, 확 증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데 이제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는데 너무 떨어져요.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져요. 더 떨어졌을 때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80입니다.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진다.
이 떨어지는 구간을 바로 재분국이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80까지 이 떨어지는 구간을 재분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80이 원래 있던 막전이가 아니잖아. 다시 70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온의 재배치라고 합니다. 자, 이온의 재배치 구간도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바이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다, 간단히.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이온의 재배치 구간이 재분국이 아니다라는 걸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내가 정확하게 구분해주면 이렇다는 거야. 자,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 왜냐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70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 7보다 더 떨어져 있는 구간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마이너스 7보다 더 낮은 상태. 자, 이 마이너스 70보다 더 낮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과하게 분국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분국이라고 합니다. 과분국. 자, 이 과분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처음에 갖고 있던 양이온의 숫자보다 더 적어진 상태를 의미하지. 양이온의 숫자가 곧 내부의 막전이랑 비례하니까. 그러면 더 적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자, 칼륨 통로의 일부는 항상 열려 있다. 통로의 일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오픈되어 있다. 이것도 왜 열리냐면 칼륨 통로도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나트륨의 통로의 종류가 자극 의존선과 전해 의존선 통로가 있는 것처럼 이 칼륨 통로의 종류도 항상 열려 있는 통로가 있고 재분국 때 열리는 통로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통로인 이 칼륨 통로에 의해서 일부가 계속 칼륨이 새고 있었던 거죠. 질질 새고 있었던 거라고요. 안쪽에 칼륨은 항상 고농도이기 때문에 통로가 열려 있으면 칼륨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가 질질 새고 있으니까 처음보다 더 적어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두 번째,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성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과성의 시간차. 이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성이 같이 증가됐다가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트륨의 투과성이 높아지고 내려갈 때 칼륨의 통로의 투과성은 높아지죠.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적어지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과분국이 발생하는 이유다. 자, 그럼 아래쪽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테스트 보는 거야. 어디부터냐면 분국 과정. 이 전도 과정 있죠? 이 전도 과정 테스트라고요. 전부 다 분국, 탈분국, 재분국 전부 다. 네? 뭐라고요? 막전이는 안 볼 거예요. 근데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써준 거예요. 못 썼다고? 자, 그 밑에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나오니? 전도 속도 맞아? 그게 몇 번이야? 5번. 5번.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 주는 요인. 쌤, 원래 나트륨 이온이 유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펌프를 통해서. 근데 저 재분국이나 탈분국 같은 거 과정들 보면 쌤이 더 나트륨의 유입량이 적어진다고 써놨는데 유입량이 적어지는 투과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나트륨 통로가 닫히니까. 유입하는 게 아니죠. 유입되죠. 나트륨 통로 열리면 나트륨은 들어오죠. 바깥쪽에 고농도니까. 이 통로는 확산시켜주는 단백질이야. 펌프가 아니라. 그럼 됐어?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테스트. 첫 번째 마리집의 유무. 자, 마리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꼭 첫 번째 1번에서 잘 체크하면서 공부해. 마리집이 뭔지. 마리집 들어봤니? 두 번째 축삭돌기, 축삭의 지름. 축삭의 지름. 축삭이라고 하는 건 뉴런에서 길다란 부분, 길다란 그 축삭 돌기, 그 부분, 거기에 지름.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축삭 아니야 안 배웠는데. 내가 단원을 제시해줘야 알겠니? 축삭 중학교 때 감각 뉴런 배워 안 배워요? 아 배워요. 그럼 뉴런, 감각 뉴런은 아는데 뉴런의 구조는 모르니? 나도 그걸 아예 안 했어가지고. 그때 뭐 했는데? 열심히 해야죠. 이제 안 했으면. 어우. 자, 이 중에서 마리집은 있는 게 더 빠르고, 자, 지름은 더 큰 게 빨라요. 이럴수록 전도 속도가 빠르다. 자, 번외로 다 적어 이것도. 자, 그러면 전도가 빠르게, 전달이 빠르게. 자, 전달을 아직 잘 모르니까. 자, 전도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막전위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가 이 전기적인 전위값이 변하는 값이지. 그래서 이 전도는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다. 전달은 뒤쪽에 전달 과정 나오는데 나중에 동부필사 할 거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오늘 문제 풀이하는 거랑 상관은 없어서 이 전달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 신호라고 얘기해요. 화학 물질이 이동하는 거라서 화학 신호다. 자, 그럼 누가 더 빠르겠니? 전기가 더 빠르겠지. 전기 입자의 질량이 더 작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가 더 빠르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전도가 더 빠르다. 자, 그러면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게 빠를까요? 여러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게 빠를까요? 하나가 빠르겠죠. 자,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시냅스의 숫자가 적을수록 빠르겠네요. 왜? 전달될 때마다 느려지니까. 시냅스의 수가 적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흥분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나도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앞에서 전도 과정 나와가지고 전도와 전달을 간단하게 정의는 썼으니까 정의는 빼고, 이렇게 여러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전달되는 과정으로. 자, 가운데 있는 이 뉴런에 자극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전도는 민트색으로, 전달은 하늘색으로 표시해줄게. 화살표로. 자극을 받은 지점으로 해서 양쪽 방향으로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도가 돼요. 이게 같은 속도로 이렇게 전도가 쭉 된다고요. 그래서 전도는 자극 기준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극 기준 양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근데 전달되는 방향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가지돌기 쪽에서 축삭돌기로는 전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경세포체가 있는 가지돌기는 시냅스 소포라고 해서 신경 전달물질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없어. 근데 이 말단 부분에는 신경 전달물질이 들어있어. 그래서 축삭의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는 전달이 가능해요. 이것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중학교 때. 근데 모르면 안 한 거고 까먹은 거지 뭐. 다 개념 나오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이라. 자, 그러니까 자극을 주게 되면 양방향으로 전도가 되긴 하지만 이 전도까지만 되고 전달이 되는 게 이 신경세포에서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간 다음부터는 또 언제 어떻게 돼? 넘어간 다음부터는 또 전도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도와 전달을 통해 여러 개의 뉴런 또는 여러 개의 세포들로 흥분이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전달은 축사계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이동한다. 축사계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일방통행한다. 역반영으로 이동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응용 과정 해줄 테니까 잘 이해해봐요. 이제 문제 풀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저기 6번에 전도 응용 있죠? 이 부분은 필기 안 해도 돼요. 아니지. 테스트를 안 봐도 돼요. 하지만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해하는 데, 알았지?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고요. 이따가 문제 풀이할 때 이해가 되게. 별거 아니긴 한데 처음이라서 좀 헷갈릴 거예요. 뉴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극을 줬고요. 여기로부터 약 2cm가 떨어진 지점이 D1 지점이라고 하고 4cm가 떨어진 점이 D2라고 하자. 자, 그리고 자극을 준 후 5ms 후 막전위를 측정했대. 막전위를 측정했다. 자, 그리고 이 뉴런에서의 전도 속도는 2cm/ms이라 치자. 이게 문제 조건이다 치자. 자, 그러면 D1 지점에 흥분이 도달하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여기에 자극 준 다음에 D1에 도달하는 시간 몇 초 걸려? 1초 걸리겠지. 얘 속도가 1ms당 2cm씩 움직이니까 이 1ms를 그냥 편의상 1초라고 하자. 알겠지? 이 D1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1초가 걸릴 거라고요. 됐죠? 자, 근데 얘는 자극 준 다음에 몇 초 후에 측정을 했대? 5초 때. 자, 그러면 도착한 다음에는 몇 초가 지나? 4초가 지나겠죠. 도착한 다음에 4초가 지나겠죠? 이 지난 시간은 4초일 거고, 따라서 이 도달 시간과 지난 시간을 더한 값이 자극 후의 경과 시간입니다. 경과 시간 5초. 알겠지? 자, 그럼 막전위가 변하는 건 언제부터 막전위가 변해? 막전위가 70이었다가 붕국, 탈붕국 이렇게 변하는 게 언제부터 변해? 자극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그러면 자극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극이 도달한 다음부터 변하죠. 따라서 막전위가 변하는 시간은 도달 시간이야 지난 시간이야? 지난 시간에 의해서만 변하겠죠. 우리가 알려줬던 아까 이 막전위 그래프에서의 이 시간은 바로 이 지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이 지난 시간에 의해서 막전위가 붕국, 탈붕국, 재붕국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D2인 지점은 도달하는데 몇 초 걸려? 2초 걸리죠. 속도가 2cm인 게 얘는 2초 걸리지. 그럼 도착한 다음에 몇 초가 지나? 3초. 자, 그럼 막전위가 D1 지점은 도착한 다음에 4초만큼 지나고 변하고, 막전위가 변화되는 시간이 4초고, 그리고 D2는 막전위가 변화되는 시간이 3초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막전위 그래프 상에서의 막전위의 위치가 더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D1이야, D2야? 여기 시간, 이 시간, 이 변화되는 이렇게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이 바로 지난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이 더 긴 게 D1 지점이야, D2 지점이야? D1 지점이죠. 그러니까 D1은 여기라고 한다면 D2는 뭐 이 정도 되겠지? 이해 되겠니? 가까울수록 도달 시간이 짧아진 만큼 지난 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막전위가 더 많이 변한다고요.
더 오래 변한다고요. 알겠니? 자, 그럼 맞춰봐. 자극축. 아, 자극이 여기 P 또는 Q래요. 자, P 또는 Q의 자극 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극 준 지점은 P일까요, Q일까요? PI. P요? 왜요? 저 뭐냐? 아, 얘는 무슨 상태? 분극. 얘는 탈분극. 탈분국. 얘는 제분. 재분국이지. 그러면 자극이 이렇게 이동한 거야? 흥분이 이렇게 이동해요? 이게 아, 분국, 탈분국, 재분국이니까 한 지점에서 이러네. 아,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P가 자극 준 지점이라며. 그 흥분 이렇게 가야지. Q에서 가야 순서. 이거 아니죠. Q에서 먼저 가야. 얘죠. 다시 잘 생각해봐 이제. 자, Q에 자극 줬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점이 어디야? 제일 가까운 지점이 요놈이지. 그 요놈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때? 제일 짧지. 그러면 지난 시간은 제일 길지. 그럼 이 그래프상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인 게 지난 시간이 가장 기니까 가장 가까워야지. 이해 됐어요? 이해 됐니? 네. 쉽지? 지은아 표정이 아는 거 맞니? 그러니까 이 흥분의 이동을 정확히 이해하면 모든 흥분의 이동 문제가 산수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과학?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이 쉬운 산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흥분의 이동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알면 산수처럼 변한다고요. 연산이라고 그냥 단순한 연산이라고. 속도 못 구하는 사람이 어딨어?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냥 단순한 원리라고, 단순한 원리. 알겠죠? 풀어봅시다. 제발 이해를 해줘라. 자, 나머지 6번. 전달 과정 동보필사. 전달 동보필사. 수요일까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달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는 어려운 문제만 풀어줄 거야. 근데 숙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많아. 근데 굉장히 쉬운 문제가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론이 탄탄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론이 탄탄하지 않으면 쉬운 문제는 아예 못 풀어. 응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아예 틀려. 알겠지? 그러니까 엄청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고요. 우르르르르르 뭐 다 틀린다고 이제. 다 틀리면 이제 고치기 싫죠. 나는 바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도망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을 탄탄하게 차분하게 정확하게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요. 그러면 더 차분하게 더 천천히. 알겠지? 응.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좀 아는 애들이 또 열심히 해요. 조금 아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아예 모르는 애들은 아예 안 하고. 그 격차는 더 벌어져. 그러니까 모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7번은 없니? 아, 6번이 두 개구나. 아, 6, 7, 8번이요? 그러니까 얘가 7번인가 봐요. 얘가 8번. 그래서 시냅스의 종류. 시냅스의 종류도 동보필사.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되겠다.